5.3 교육의 필요성. 퇴직연금 교육은 현대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개인의 노후 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직원들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연금 교육의 핵심은 직원들이 자신의 미래 재정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충족하는 차원을 넘어 직원 개개인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효과적인 퇴직연금 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투자 방식, 세금 혜택, 연금 수령 방법 등 복잡한 금융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더 나은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 교육은 직원들의 재정적 불안감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을 통해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퇴직연금 교육은 직원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복리후생 전략이다. 직원들이 기업이 자신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느낄 때 조직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높아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조직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퇴직연금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직원들이 재정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미래 설계자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 재무 계획 수립과 투자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6.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는 조직의 성공적인 인재 개발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적인 전략적 접근법이다.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변화와 학습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설계 과정이 필수적이다. 교육 프로그램 설계의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한 교육 목표 수립이다. 조직의 전략적 방향성, 현재 직원들의 역량 수준, 그리고 미래에 요구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실제 작업장 내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고 안전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 개발 과정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적이고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콘텐츠를 설계해야 한다.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 실습, 상호작용적 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는 단순한 이론 설명보다는 실제 상황에 대한 역할극, 토론,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 교육 방법론의 다양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온라인 학습, 블렌디드 러닝, 마이크로 러닝 등 다양한 학습 방식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비대면 교육 방식의 효과성도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과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각적 학습자, 청각적 학습자, 실습, 중심 학습자 등 다양한 학습 유형에 맞는 교육 자료와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된다.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학습자의 만족도, 학습 성과, 실제 업무, 성과 변화 등 다각도의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설계는 단순한 기술적 과정이 아니라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직결된 중요한 전략적 활동이다. 학습자 중심의 접근, 다양한 교육 방법론,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진정으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6.1 교육 목표 설정. 교육 목표 설정은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토대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최종적인 학습 성과를 좌우한다. 효과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SMART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구체적, 측정 가능, 달성 가능, 현실적, 시간 제한적인 목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 지식 향상과 같은 모호한 목표보다는 6개월 내 직원 95%가 산업안전 기본 규정을 85점 이상으로 이해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더욱 효과적이다. 목표 설정 시 조직의 전반적인 비전과 전략적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와 연계된 교육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실질적인 가치와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각 교육 대상자의 현재 역량 수준과 학습 요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목표 설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들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을 배우길 원하는가? 어떤 행동 변화를 기대하는가? 교육 후 실제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교육 목표를 더욱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만든다. 교육 목표는 정량적, 정성적 측면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단순히 시험 점수나 참여율과 같은 정량적 목표뿐만 아니라 태도 변화, 인식 개선, 실무 적용 능력과 같은 정성적 목표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목표 설정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이다. 초기에 설정한 목표가 실제 교육 과정에서 적절한지, 달성 가능한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한다. 이는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된다.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인사팀, 부서 관리자, 실제 교육 대상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높은 교육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적 접근은 교육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수용성과 동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6.2 교육 내용 개발. 교육 내용 개발은 조직의 성공적인 학습 및 성장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정 중 하나다. 효과적인 교육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실제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 요구 분석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현장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 내용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학습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조직의 전략적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단순히 안전교육이 아니라 작업장 내 특정 위험 요인, 식별 및 대응 능력 향상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교육 내용의 구조화도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의 인지적 부하를 고려하여 복잡한 내용은 작은 단위로 나누고 논리적인 순서로 배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심화된 내용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다양한 학습 이론과 성인 학습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도 중요한 요소다. 단순한 텍스트 중심의 자료보다는 시각적 자료, 인포그래픽, 동영상, 인터랙티브 컨텐츠 등을 적절히 혼합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의 집중도를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한 개념이나 절차를 설명할 때는 시각적 자료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 사례와 시나리오 기반 학습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사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역할극이나 사례 연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학습 평가 방법도 교육 내용 개발 단계에서 미리 설계해야 한다. 단순한 지식 테스트를 넘어 실제 학습자의 행동 변화와 스킬, 습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를 통해 학습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개선이 필수적이다. 법적 규정, 산업 트렌드, 기술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로부터의 피드백, 최신 연구 동향, 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6.3 교육 방법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방법론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 기업 환경에서는 단순히 일방적인 강의 형태를 넘어 다각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각 교육 방법은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상황과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강의식 교육 방법은 여전히 많은 조직에서 핵심적인 교육 방식으로 활용된다.
전문 강사가 직접 지식을 전달하고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적합하다. 그러나 참여도가 낮고 수동적인 학습이 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액션러닝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교육 방법론 중 하나이다. 실제 업무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팀 단위로 진행되므로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도 자연스럽게 개발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디지털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교육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으며 개인의 학습 속도와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 이후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롤플레이 방식의 교육은 특히 대인관계 기술이나 갈등 해결, 고객 응대 등의 교육에서 효과적이다. 실제 상황을 모의 체험함으로써 실무적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참여자들의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준비와 진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블렌디드 러닝은 다양한 교육 방법을 혼합하는 통합적 접근법이다.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교육, 이러닝과 대면 교육을 조화롭게 결합함으로써 각 방법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멘토링과 코칭 방식도 효과적인 교육 방법론 중 하나이다. 경험 많은 선배 직원이 후배 직원을 1대1로 지도하며 노하우와 지식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암묵지 전달에 매우 유용하다. 인의 성장과 조직 문화 전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떤 교육 방법론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학습자 중심의 접근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다. 조직의 특성, 교육 목표, 학습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교육 방법을 설계해야 한다. 7. 교육 효과 평가. 현대 기업 환경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은 단순히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그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 효과 평가는 기업의 인적 자원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이 된다. 교육 효과 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과와 투자, 대비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참여자의 만족도를 넘어 실제 업무 성과와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교육 후 실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감소했는지, 안전사고 예방 행동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효과적인 교육 평가를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반응 수준 평가로 교육 참여자의 즉각적인 반응과 만족도를 측정한다. 둘째, 학습 수준 평가를 통해 교육생들이 실제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습득했는지 평가한다. 셋째, 행동 변화 평가로 교육 내용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찰한다. 마지막으로 결과 평가를 통해 교육이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평가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현장 관찰, 성과 지표 분석, 360도 평가 등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 교육 효과를 입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정교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 교육 효과 평가의 핵심은 단순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로 연결되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최적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더욱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 효과 평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 학습 분석 도구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더욱 정교하게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 효과 평가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전략적 도구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기업은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7.1 평가의 필요성. 현대 기업 환경에서 교육 효과 평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전략적 접근 방식이다.
조직은 투자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과와 영향력을 정확히 측정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비용 대비 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조직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교육 효과 평가의 중요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지표로 작용한다.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조직의 성과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지속적인 교육 품질 개선의 기반을 마련한다. 평가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 효과 평가는 직원들의 학습 동기와 조직 몰입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교육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함으로써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가 과정에서는 단순히 만족도 조사나 형식적인 테스트를 넘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업무 성과 변화, 행동의 질적 변화,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진정한 가치와 효과를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육 효과 평가 방법론도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AI 기반 평가, 기법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평가 방식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조직은 이러한 최신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 효과 평가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도구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조직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 7.2 평가 방법. 교육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조직의 학습과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평가는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향후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평가 방법은 반응 수준 평가이다. 이 방법은 교육 참여자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와 반응을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나 피드백 양식을 통해 수행되며 강사의 전문성, 교육 내용의 유용성, 학습 환경 등을 평가한다. 참가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교육 프로그램의 초기 성과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방법은 학습 수준 평가이다. 이는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는지를 평가한다. 시험, 퀴즈, 실습 평가, 사례 연구 분석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 성과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안전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거나 실제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행동 수준 평가가 있다. 이 방법은 교육 참가자들이 실제 직무 현장에서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관리자의 관찰, 동료 피드백, 성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실제 행동 변화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성희롱 예방 교육 후 직원들의 상호작용 방식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관찰할 수 있다. 네 번째 방법은 결과 수준 평가이다. 이는 교육이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산업재해 감소율, 생산성 향상, 직원 만족도 증가 등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한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롤 평가 방법이 있다. 이는 교육에 투자한 비용 대비 얻은 경제적 이익을 측정한다. 교육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수치화하여 교육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으로 인한 산업재해 감소로 절감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각 평가 방법은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특성과 교육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고 조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전체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7.3 피드백과 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피드백 수집과 분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피드백 메커니즘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평가 방식과 심층적인 분석 접근이 필요하다.
피드백 수집의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이다. 교육 참여자들로부터 설문조사, 온라인 평가, 개인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집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질문을 넘어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설계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의 진솔하고 솔직한 피드백이 진정한 개선의 토대가 된다. 수집된 피드백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해야 한다. 단순히 긍정적, 부정적 의견을 나누는 것을 넘어 패턴과 트렌드를 발견하고 근본적인 개선 포인트를 찾아내야 한다. 통계적 분석 도구와 질적 분석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한다. 피드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 내용의 깊이, 강사의 전달력, 학습 자료의 품질, 교육 시간과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개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이다. 한 번의 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개선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피드백을 수집하고 평가하는 순환적 접근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은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과 개선 과정에서 조직 문화와 학습 문화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 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넘어 조직 전체의 학습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여기까지 1편부터 3편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